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잠깐 오프닝하고 강의 시작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강의는 7, 8월 1강부터 8강까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스타일이 좀 바뀌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공 A, B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답형하고 그다음에 서술형 넘어가는데 B형에는 원래 단답형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의를 예를 들어서 A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 그거 같은 경우도 넣어놨고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강의 시간적인 면에서 실전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좀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많이 다뤄버리면은 이 강의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여기 문제들도 여러분께서 꼭 푸셔서 답은 좀 친절하게 해놨고요. 네,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께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최대한 뉘앙스에 맞춰가지고 동영도 내놨으니까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자료 같은 경우는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프린트 많이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문항번호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19년도 A0이라는 거는 A 2번 문항이다. 없는 거는 이제 동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용철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단골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뭐 주기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었는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용철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파트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빨리 풀어볼게요. 얘는 자 보면 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 K분의 M이 되죠. 근데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거고 만약에 직렬로 되면은 직렬로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되죠. 합이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직렬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병렬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그냥 2K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D의 제곱에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M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물어봤죠. 대부분 좀 문항 스타일이 이렇게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쓰시는 게 나아요. 1번 물어보는 거다. 왜냐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아질 때 언제 물어봤죠? 시간 최초의 시간 물어봤죠. 네,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내가 1번을 구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구해보면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하는데 용철 같은 경우는 그 식 자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 자체는 당겼다 넣기 때문에 X라는 거는 A만큼 당겼을 때 뭐 여기서는 그다음 A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어디 방향을 왼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얘는 활용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오면 여기서는 처음에 초기 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K가 아니라 2분의 2K니까. 네. 그 다음에 L의 제곱은 2분의 1에 2K에다가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게 포텐셜 에너지죠. 2P. 그 다음에 2분의 1에 MV의 제곱. 얘가 위치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근데 얘들이 같아진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2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K의 X의 제곱. 그러면은 나머지 다 지우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써보면 자, 일로 와가지고 L의 제곱. L의 제곱이 EX의 제곱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X라는 건 루트 2 L이 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얘가 진폭이 L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얘가 우리가 보면은 코사인 얘가 뭐가 돼야 되죠? 루트 2분의 1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T가 4분의 파이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T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에다가 얘는 오메가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결과를 써보면 우리가 t를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써보면은 8분의 t가 나오겠죠. 왜냐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되게 이거는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용철 같은 경우는 되게 단골 문제니까 얘는 너무 쉽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변형해서 냈는데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 같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답지 같은 거 보면은 영역, 핵심 개념, 평가 요소 및 기준을 적어놨어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친절하게 좀 적어놨기 때문에 얘를 보면은 여기서는 기본이에요. 용철 같은 경우는 주기 같은 경우는 너무 기본이고요. 오메가는 나중에 단진동 문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좀 활용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얘는 변이,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식, 그 다음에 주기, 그리고 에너지 보존식. 이건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걸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초기 조건에 맞춰가지고 얘는 당겼다가 스타트 자체 시간이 0일 때 당겼을 때 최대의 진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고 만약에 특정 시간일 때 이거 맞춰야 돼요. 이게 꼭 코사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시간 T0에서 물체는 평행점 V0의 속력으로 간다 그랬어요. 초기 조건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초기 얘가 이거기 때문에 자 V는 써볼까요? 아까와 좀 다르게 V는 V0에다가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측으로 지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좌측으로 하면 방향을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잡을게요. 그리고 2분의 1 V 속력일 때 우측 벽과 탄성 충돌한다. 근데 예전에는 충돌 같은 경우를 잘 보세요. 충돌은 탄성이 있고 비탄성이 있고 완전 비탄성이 있어요. 탄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반발 개수가 1인 거고요. 비탄성은 일반 충돌이에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완전 비탄성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얘는 두 물체가 한 개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 정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좀 알아야지 문제 해석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이것도 벽에 충동되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벽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EK가 보존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V로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탄성 충돌한다. 초기 출발 이후 두 물체가 두 번째로 평행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스텝으로 좀 나눠볼게요. 처음에 얘가 평행점 x는 0에서 벽하고 충돌하는데 v0로 출발했다가 2분의 1 v0로 가요. 그럼 여기 가는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잘 보세요. 자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t가 뭐가 돼야 되죠? 얘는 3분의 8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t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얘는 3분의 8에 자 오메가는 바로 쓸게요. 오메가는 루트 얘는 n분의 k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바로 써보면 왜냐면 여기서 용철 상수를 줬고 그 다음에 질량을 당연히 줬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파에다가 얘는 시간 오메가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k분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게 t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할 때 또 t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행점을 지날 때는 2t가 되죠. 처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자 처음에는 2t가 돼가지고 얘는 3분의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돼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갔다가 중간에 갔다 되돌아오는데 이때부터는 쭉 갔다가 다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의 2분의 1이 되죠. 왜 그러냐면 주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벽이 없으면 진폭만큼 갔다가 다시 오고 이거예요. 그래서 진폭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진폭을 4번 이동할 때 한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갔죠. 하나. 그래서 두 번째는 2분의 1 t가 돼요. 주기. 그래서 2분의 1t 같은 거는 쉽죠. 얘 같은 경우는 2파이 루트에다가 그러니까 파이의 루트에 k분의 m. 이걸 더하면 3분의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걸 해석적인 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을 써드리면 뒤에 같은 거는 답은 좀 친절하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그래서 답은 3분의 5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겠죠. 그리고 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해놓으세요.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수식 계산 같은 거는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해놓으라 하냐면 나중에 검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틀려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 실수를 조금 많이 하세요. 긴장을 하게 되면. 그때 오픈 영상도 말씀드렸는데 계산 실수는 안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자기 암산을 잘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사소하게 이런 걸 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과정을 이렇게 쓰세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데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검토할 때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단답형 문제에서는 계산 실수가 정말 치명적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대한 뉘앙스를 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를 답지를 좀 보시면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서 줘도 되겠죠? 자 볼게요. 보시면 자 질량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궤도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이 궤도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운동하다가 점 A를 지나는 순간 나타낸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물체가 최고점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느 파트적인 거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이고요. 이것도 쓰세요. 최소의 속력, 에너지 보존이고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이동한 수직 항력이 한 1이랬죠. 일과 에너지 문제예요. 두 번째. 그렇죠? 중력가속도 크기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트랙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트랙이 고정이 돼 있으면 이런 스타일 문제 같은 거 살짝 바꿀 수 있으면 트랙을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시더라도 같은 뉘앙스 문제가 반복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를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과연 뭘 물어보려는 거가 주된 목적이냐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보존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과 1의 정리예요. 1과 에너지 정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얘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자 써보면은 2분의 1에 mv의 제곱에다가 mg 얘는 저기 각이 저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높이가 여기 코사인 각이죠. mg 코사인 r 코사인 60도는 초기 속력이 2분의 1에 m v0의 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되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mgr이 돼야 되죠. 최고점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A에서의 여기 예부위 물어봤죠. 저기서. 그래서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딱히 필요가 없고 얘를 정리하면 V라는 거는 루트 GR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일과 에너지 문제를 좀 알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일과 에너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F가 변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죠. 1이라는 거는 힘, 웨이브 힘하고 변위, 그 다음 변이랑 내적해가지고 이 결과죠. 이거랑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에다가 마찰에 소비되는 거. 잘 보세요. 외부 힘이 주어졌을 때 이 변이식 얘는 뭐 인테그럴하게 될 텐데 그냥 러프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거나 얘는 위치 에너지가 변화값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마찰에 의해서 소비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0보다 큽니다. 마찰에서 소비되는 값. 이 소비 자체에 그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일은 일반적으로 음수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빵이 되면은 얘랑 만약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0인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빵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마찰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트랙에서 우리가 넌지시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냐? 왜 그러냐면 트랙 같은 데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력 이런 거 빼고 뭐냐면 수직 항력이 있어요. 중력 같은 경우는 여기 포텐셜로 들어가잖아요. 수직 항력인데 수직 항력은 왜 그러냐면 항상 이동 방향의 수직이에요. 수직 항력의 자체가. 혹시 이거 왜 n인지 잠깐 왜 n이냐면 수직 항력이 영어로 노말폴스거든요.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n 붙인 겁니다. 노말이라는 단어가 평범한 이런 것도 있지만 중의적인 표현으로 다른 이의적인 표현으로 이게 연직의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 방향의 연직 방향. 그래서 노말 얘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 90도가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직 항력의 한 일을 항상 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너무 답을 쓸 때 좀 당황할 수 있죠. 근데 정의만 알면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한 일은 0입니다. 얘는 아시겠죠? 정의. 자, 그럼 다시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 정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내볼게요. 쭉 읽어보실래요? 좀 문항에 기는 거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강의 자료 참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쭉 읽어보시면서 뭐를 물어보는지 조금 아셔야 돼요. 얘는 아까와 좀 다르죠. 왜냐면 자, 쭉 읽어보시면 질량이 스몰 m이 있고 라지 m이 있는데 얘가 움직여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얘가 움직여요. 아래에 마찰이 없어요. 얘는 바닥 사이에 마찰도 없다. m과 바닥 사이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움직이고 네, 알아두셔야 돼요. 오타네요. 여기 얘가 뭐 얘도 없고 그 다음에 다 없습니다. 마찰.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냐면 어떠한 이 물체 같은 경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얘는 나중에 속력이 같아지겠죠. 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운동량 보존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뭘 물어봤는지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1번 물어보는 거. 언덕을 넘을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래서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죠? 최고 높이. 얘는 에너지 보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왔을 때 속력을 구하라는 거죠. 내려왔을 때. 그러면 얘는 좀 숨어 있는데 세 번째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두 물체가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전후 말씀드린 건데 운동량도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숨어 있습니다. 탄성 충돌하고 똑같아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운동량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두 물체 함께 생각하잖아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만 해드리면 평면에서 그냥 충돌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M1이고 M2 좀 크게 그릴까요? 하나가 아니라 두 물체 평면에서 충돌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다가 충돌을 하는데 두 물체 같은 경우에 왜 얘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왜 X축 방향으로는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이 되느냐? 얘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요. 작용 반작용 힘은 잘 보세요. 얘는 크기는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얘가 받는 힘은 얘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줍니다. 이걸 두 개 더하면 빵이에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을 쓰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져요. 얘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로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읽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물체, 중력장이 작용할 때 두 물체가 접촉을 하든가 당연히 마찰이 없어야 되겠죠. 두 물체가 접촉을 할 때는 무조건 뭐 이렇게 충돌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든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죠? 운동량 보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M에 대해 바닥 말고요. M에 대해서 스몰 m이 정지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랑 상대 속도가 빵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스몰 m이 있게 라지 m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m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얘가 속력을 갖겠죠. 이쪽 x축 방향으로. 그래서 얘랑 이렇게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로 써보면 자, 초기에 mv0는 라지 m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속력, 같아지는 속력을 운동량 보존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이. 그래서 V 프라임 같은 경우는 얘는 스몰 m에다가 라지 m에다가 mv 제로가 되겠죠. 뭐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얘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 쉽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 잘리죠? 자, 에너지 보존을 쓰면 최고점 높이 h라고 둘게요. 그러면 자, 2번 2분의 1의 mv0의 제곱은 초기에 2분의 1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저기서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v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mg h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1번의 결과를 거의 임용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두 개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걸 무조건 해결해야지 다음 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좀 편법 같은 걸로 뒤에 거를 먼저 풀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스타일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얘는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서 쭉 계산하시면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자 2분의 1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져서 m 플러스 라지 m에다가 m v0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갈 텐데 얘가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에 m v0의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m 플러스 라지 m에다가 스몰 m이 mjh가 돼요. 그러면 얘에서 이거 빼는 거 쉽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mv0의 제곱에다가 얘는 라지 m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얘가 지워지고 뒤로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h라는 건 이 지분의 v0의 제곱에다가 라지 m. 이거 라지 m입니다. 저는 간혹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문제 풀 때는 스몰엠하고 라지 m하고 막 갖고 구별을 못 해가지고 빨리 풀다 보니까 M1, M2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구별하셔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랬어요. 그럼 운동량 보존식을 먼저 써보면 얘가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초기에 V0가 있고요. 나중에 얘가 타고 내려왔을 때는 자, 라지 m이 V2로 간다 갈게요. 그리고 스몰 m이 V1 프라임으로 할까요?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간다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처음에는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 알 수 있죠. 내려왔을 때 그러면 MV0는 M1 M V 프라임 더하기 라지 M
V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돼. 이거 속도니까 좀 참고하세요. 이거 속도예요, 속도. 알았죠? 속도. 그리고 운동량도 보존. 얘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마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얘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이게 빵 됐잖아요. H가 0 돼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을 썼잖아요. 에너지 보존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얘는 위치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2분의 1의 mv0의 제곱은 이게 되죠. 자, 알아두세요. 일단 증명은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왜냐면 자, 지금부터 에어버리세요.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얘는 탄성 충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전후에 탄성 충돌이에요. 그걸 빨리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자, 이거를 m하고 이렇게 쓸게요. v0 v1 프라임.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라지 m v2 프라임 되겠죠. 그리고 얘를 2분의 1을 지워서 얘 m 스몰 m끼리 묶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지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 운동 에너지에서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얘가 날아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V0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인데 반발 계수식을 한번 보면은 얘는 초기에 전 상대 속도죠. 그러면 전 상대 속도 V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 상대 속도 V2 프라임, V1 프라임 되죠.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탄성 충돌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탄성 충돌로 푸시면 됩니다.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간혹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도 좀 언급을 드릴 텐데 I 수식 자체를 좀 외우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연립을 하면 자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2번하고 1번하고 짬뽕 3번 결과예요. 둘이 나왔던 거. 그래서 얘랑 합쳐셔가지고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만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운동 에너지랑 얘 그래서 만약에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탄성 충돌로 풀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넘어가면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좀 연립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V1 프라임은 스몰 m에다가 라지 m 연립은 그냥 바로 쓸게요. m V0가 되고요. V2 프라임은 얘는 V0가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속력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얘는 뭐 앞으로 가겠죠. 당연히 양수고요. 얘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줘 가지고 이거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뭐 절대값을 쓰셔도 되는데 얘는 그래서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저기서 속력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V1 프라임 얘는 스몰 m 라지 m에다가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V0 간혹 제가 이 벡터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속도 그때 언급 드릴게요.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4번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꿨는데 문제가 바뀌어버리죠. 트랙 같은 경우에 네 문제가 하나만 바꿔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적인 거를 하셔야 돼요. 아까는 트랙이 그냥 정지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는 그냥 뭐 에너지 보존 심플하게 풀 수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뭘 물어봤냐면 뭐 A와
O와 A 사이의 거리를 뭐 D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 상대 속도 이거 구하고 주기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럼 중력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원운동 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뭘로 풀면 되냐면 질량지수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랑 또 비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중력하고 그 다음에 원심력 이게 평형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RA 얘를 RB라고 두고 풀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VAB, VB로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해보면 첫 번째 것부터 풀게요. 자, RA 플러스 RB 같은 경우는 얘는 D고 1번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질량주신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RCOM은 얘 같은 경우는 M1 더하기 M2분의 M1 R1 더하기 M2 R2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부터 하냐면 A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를 원점으로 놓으면 되겠죠. 위치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RA라는 거는 스몰 m 플러스 2m 그 다음에 A는 빵이고 B가 2m이 D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3분의 2D가 되죠. 뭐 쉽죠? 얘 같은 경우는 질량유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전관성이라든지 이런 거 구할 때 진자 문제라든지 그것도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류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력 같은 경우는 쌍방작용이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에서는 항상 회전은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질량유심이 되게 중요해요. 회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력은 여기 사이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좀 그려보면은 자, M인 물체가 VA의 속도로 RA를 기준으로 원운동을 하는데 얘는 힘을 어떻게 받냐면 왜 이게 원운동을 하느냐 그 구심력이 중력이에요. 알겠죠? 근데 중력은 여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하시고 푸시면 되는데 얘를 좀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중력 같은 경우는 A랑 B가 받는 힘이 똑같죠. 그래서 D의 제곱분에 얘는 중력을 써보면 G에다가 얘는 M에다가 EM은 그 다음에 얘 원심력이에요. 그 다음에 RA분의 MVA의 제곱은 똑같죠. 얘도 원심력도. 왜냐하면 중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EM VB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자, 여기 결과로 VA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에서. 그래서 얘는 D의 제곱분에 얘는 GM 그다음에 R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VB 같은 경우는 D의 제곱분에 얘는 GM 여기를 B로 쓸게요. A에다가 RB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처음 풀 때 이걸 MA, MB로도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MA, MB로 썼어요. 나중에 대입하려고. 저 처음에 좀 대입하는 걸 좀 싫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산 실수를 해버리면 아이 싹 꽂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이걸. 자, 그러면 이어서 쭉 풀어보면은 이제 뭘 물어봤냐면 얘는 뭐 끝났죠. 얘는 첫 번째 거 구했고 얘랑 얘를 물어봤잖아요. 풀이 과정 관계 구하라고. 그래서 일단 주기를 먼저 구해볼게요. 주기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얘는 자 주기라는 거는 VA분의 얘는 2파의 RA가 되죠. 원운동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주기에 좀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기 할 때는 거의 다 주기의 제곱을 많이 붙여요. 왜 그러냐면 V의 제곱들이 많이 이렇게 그 R의 제곱하고 막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죄송합니다. V의 제곱이에요.
V의 제곱 텀이 저기 있기 때문에 얘를 주기할 때는 케플러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다 주기 제곱을 많이 해서 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여기의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3g 스몰 m에다가 얘는 4파의 제곱 뒤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따라서 주기는 루트를 씌우면은 2파이 d 루트에다가 3gm d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상대 속도를 좀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상대 속도를 저런 식으로 했냐면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A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B는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 속도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상대 속도를 해볼게요. 자, VAB는 B에서 바라보는 A의 속도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을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속력을 더하는 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얘는 속도고 얘는 속력이라고 하면 크기를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되게 심플하게 해결이 되는데, 자, 얘를 이렇게 그대로 써보면 얘는 VA는 T분의 2파이 RA죠. 그래서 T분의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T분의 2파이에다가 RA 더하기 RB가 돼서 D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죠.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얘 상대 속도 요거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t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걸 뒤집어 주면 얘는 루트 d분의 3g m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원운동 문제 같은 경우 원운동하고 원심력 관계를 따지시면 되고요. 상대속도 문제까지 섞어놨죠. 그러면 이제 살짝 바꿔서 내볼게요. 이 같은 경우 두 마리였잖아요. 그러면 대칭성 같은 경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4개로 낼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6번 문제는 질량 m이 동일한 물체, 질량 m으로 동일한 물체 4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중력에 의해서 같은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다음 4개의 물체 운동 에너지 합을 구하는데, 이건 되게 조심하자는 게 4개의 물체 운동 에너지 합을 구하라는데 수업에 그러니까 문제 풀다 집중하다 보면 운동 에너지 하나 곱해놓고 4 안 곱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왜냐면 이거 구하고 4 안 곱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다 구해놓고 틀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중력이 힘이잖아요. 중력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가진 물체 다장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심력하고 중력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그려볼게요. 일정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반경이 R이 있고요. 얘가 질량 M의 물체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얘한테 해볼게요. 어차피 속력도 다 똑같을 테니까 V로. 그러면 얘는 중력 같은 경우는 서로 상대방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한테 받는 중력이 있고요. 얘한테 받는 중력이 있고요. 얘한테 받는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 3개를 다 더해줘야 돼요. 합성으로. 그러면 얘랑 얘는 어차피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은 3개를 합성하는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좀 표시를 해볼게요. 얘를 F1이라 하고, 그럼 당연히 F2가 되겠죠. 얘를 F1이라 할게요. 어차피 얘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F2로 할게요. 그럼 우리 중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F2 더하기 그 다음에
이 F1에다가 45도죠. 코사인 45도를 한 게 얘가 중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 할 때는 이따도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원운동 할 때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이런 식으로 같다고 하는데 얘가 앞에 뭐가 돼야 되냐면 등속 원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 개념을 엄청나게 먹고 잡고 가는 게 등속 원운동일 때만 많이 다루는데 구심력하고 원심력이 같지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이 항상 같다고 그런 게 포함하고 있는데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다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날 같다면은 그거 의미가 없지. 그냥 구심력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좀 아닌 걸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것도 내놨어요. 근데 등속 원운동일 때만 같아요. 알았죠? 그거는 조금 이따 언급 드릴게요. 아시죠? 그래서 얘가 구심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등속 원운동 원심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심력은 R분의 M V의 제곱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좀 해결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는 중력 같은 경우는 R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F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R이 되죠. 2R의 제곱분의 G의 M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2에다가 자 루트 2가 되죠. 루트 2R 루트 2R의 제곱 분의 G의 M의 제곱에다가 얘는 코사인 45도는 거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되죠. 뭐 2분의 루트 1을 씁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 4분의 1로 빠지고 얘는 2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분의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결과를 써볼게요. 얘는 4R의 제곱분의 G의 M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2 루트 2 있고 그래서 얘가 R분의 M분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얘를 2분의 1에 R을 하나 없애고 이거 쓸 거예요. R을 하나 없애고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G M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R 하나 남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개를 곱해야 되죠. 2분의 1을 취한 다음에 여기 앞에 4가 4분의 1이 있잖아요. 얘가 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말했죠. 써놓으라고 했죠. 4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2마리가 있었고 다른 걸 물어봤죠. 심플한 거 그러니까 2개 되게 심플한 경우는 좀 다른 거 막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해진 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되게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살짝 바꾸면. 근데 뭘 물어보는지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문제를 좀 읽어보시고요. 포물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뭐 물리 2나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물어보는 게 좀 비슷해요. 포물서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 푸시는 걸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아 이게 스타일이 좀 비슷하구나. 포물서. 그래서 포물서는 정리를 좀 잘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나오냐면 항상 기억하세요. 어떠한 경로상의 x축과 각도를 물어보잖아요. 많이 물어봅니다. 포물선에서. 포물선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고점 도달 성질 이거는 좀 외우세요. 초기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뭐 최고점 도달하고 날아갈 때 수평 도달 시간이 얘는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날아간 거리는 이렇게 되고 최고점은 이게 된다.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 기본을 좀 아세요. 왜냐면 계산 실수를 줄여줘요. 자기가 알고 가는 거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이고 Y축으로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이거를 거의 대부분 좀 분할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경로상에서 어느 특정한 각을 많이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얘는 X축에 대해서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폼을 이렇게 경로가 있는데 X상에서 각도를 파이라 할게요. 우리가 되게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는 dx분의 dy예요. 그렇죠?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X축에 대해서 기울기. 어느 경로상에서.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X랑 Y는 다 각 t의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가 Vx에다가 얘는 Vy가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정리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는 이거죠. 그래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죠. 얘는 V0의 코사인 세터 얘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등가속도죠. V0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면 저 문제에서는 초기 속도가 V0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그냥 초기 속도를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Vx로 쓰고요. 그 다음 Vx0로 쓸게요. 그 다음에 Vy0. 네, 특정한 때는 얘는 GT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Vx0분의 V0y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많이 쓰는 수식 중에 하나니까 꼭 외워두세요. 별표 쳐놔가지고 제가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X축하고 기울기인데 탄젠트 파이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Vx분의 Vy다. 특정한 여기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Vx0분의 얘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그 다음 V0y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GT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주실 게 뭐냐면 얘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최고점을 아직 안 지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기울기가 최고점을 지나기 직전에는 계속 양수죠? 최고점을 지나면 음수예요. 아셨나요? 얘는 자 최고점 전 얘는 최고점 이후가 돼요. 얘는 이후니까 저기가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쓰셔야 돼요. 보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알아두려면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 보호 때문에 식이 엉망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많이 포물선에서는 이런 형태를 거의 대부분 물어봅니다. 이걸로 다 풀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럼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얘는 얘에 대해서 V의 속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분할하시는 게 나아요. X랑 자 Vx, Vy를 분할하면 Vx는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이 속도가 있죠. 그리고 V0 더하기 V0 여기를 V0로 샀다 그랬으니까 여기 수차 자동차에 타가지고 V0 코사인 세타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세타를 할게요. 각도 세타를 했으니까 그러면 Vy라는 거는 얘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쓰시면.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문제 푸는 게. 자, 그럼 변이식을 써오면 이제 XY는 자, X는 여기 그냥 그대로 족분하면 되죠. V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는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저기 S가 되는 거죠. S에다 넣는 거, 시간 넣으면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얘는 V0 얘가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가 또 S를 줘줬기 때문에 도달할 시간을 좀 구해볼게요. 그리고 자 S만큼 가는 데 도달할 시간이라는 거는 지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Y축 속도잖아요.
얘가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이거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지고요. VY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최고점 도달 시간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최고점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같아야 되죠. 시간 t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V0 사인 세타, 나중에도 당연히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지기 때문에 얘는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죠. 여기가 TS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45도를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쓸 거냐면 이거 나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얘는 VX분의 VY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V0 플러스 V0 코사인 세타. 이거 조심하자는 게 여기다가 이거 세타 넣으면 안 돼요. 저기 세타를 넣어줘야지. 이게 파이가 45도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V0 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GTS. 이게 자 최고점 지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45도 넣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 쓰시면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얘 여기 결과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항상 이거를 쓴다고 알아두세요. 저게 그 포물선에서 이무의 지점에서 x축에 대한 기울기를 알려주면 이 식은 무조건 써요. 100%. 아셨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됩니다. 여기에 결과식이 사인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 거는 세타는 90도밖에 없어요. 뭐 얘는 그리고 이거 굳이 이거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얘는 네 90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이게 S가 되는 거니까 얘가 TS가 될 때 그러면 여기다 이 90도가 되는 거 이게 날라가죠. 그래서 S는 V0에다가 T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분의 2V0가 되죠. 그래서 G분의 2V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V0는 넘기면 되죠. 초기 속력은 루트 2분의 GS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 물리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배점이 낮은데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포물선이나 뭐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공역학 같은 경우는 파트가 딱 지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그랑제 연하게 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전자기 같은 경우는 전위를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일반 물리는 열려 있기 때문에 살짝 까놓으면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뭐를 써야 되지 이거를 되게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배점이 낮다고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물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를. 그래서 항상 알아주셔야 하는 게 읽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어떤 수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거를 꼭 좀 잘 아시는 경우. 그러니까 풀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이거 어떻게 풀지 해서 몇 번 이거 연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보는 순간에 아 포물선은 기본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아 이거 그냥 무조건 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여기에 TS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쓰면 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방향성이 딱 보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른 것부터 푸세요. 나중에 시험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조금씩 연습 그 시험 풀 때 연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셨죠? 그러면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